여기 수년 동안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고 보도해온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한국을 방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책상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한국 관련 뉴스 덤이었죠. 저는 거의 20년 동안 도쿄 뉴스룸의 한가운데 이 책상에 앉아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히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저를 한국 전문가로 알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오늘의 헤드라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에 관한 문제점, 갈등, 부정적인 소식들이었죠. 이 보도들은 내가 수년간 말해온 것을 다시 확인해줄 뿐이지라고 혼잣말하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보도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문제가 많고 방문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요.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제 책상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보고서는 한 무더기, 메모는 또 다른 무더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확고한 의견은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의견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때문에 저를 존중했죠. 저는 논리적이고 전통적이며 질서와 구조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내일 방송 원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 동료인 사오리가 서 있었죠. 저와 달리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제가 확신을 보는 곳에서 그녀는 가능성을 받고 제가 사실이라고 보는 곳에서 그녀는 다른 면이 있는지 궁금해했죠. 안녕하세요, 타카히로 씨. 또 한국 기사 작업 중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오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생각해봤는데요. 그녀가 제 책상에 기대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휴가가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보도 대신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수년 동안 한국을 연구해왔어요.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질문에서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주 작은 의심이 제 마음에 생겨나고 있었는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죠. 그날 저녁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서울에 관한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채널을 바꾸려고 했는데 뭔가가 저를 막았죠. 화면 속의 서울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요. 제가 수년간 보도에서 묘사해온 혼란스럽고 불친절한 곳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냥 여행 프로그램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프로듀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거의 개인 미팅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었어요. 타카히로 씨, 특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과의 국제관계에 대한 특집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보도와는 다른 것이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각, 다른 것, 그건 제 사고방식과 잘 맞지 않는 단어들이었거든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책상으로 돌아가는데 사오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있었죠.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녀가 말하며 2장의 비행기표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2주 후 서울행 티켓이었죠. 서울에서 2주간의 현장 취재예요. 사오리가 설명했어요. 어떠세요? 이런 보고서에만 의존하기보다 직접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편안한 뉴스룸과 익숙한 보고서와 함께 머물고 싶었죠.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
다른 말이 나왔어요. 생각해 볼게요. 스스로도 놀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티켓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상황이 제가 보도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약 제가 이야기의 한쪽 면만 말해왔다면, 이 여행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쿄에 그냥 있었어야 했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오리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녀는 서울 가이드북을 넘기며 신나 보였죠. 저는 정반대였어요. 무섭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이 여행은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보도해왔어요. 시청자들에게 이곳이 불친절한 곳이라고 말해왔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럼 제 모든 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죠. 안에는 한국에 대한 제 과거 보도 자료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그냥 2주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항상 말해왔던 것을 확인할 증거를 찾고, 그러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공항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죠. 이런 첫인상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 좋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오리와 저는 서울의 호텔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창 밖으로 높은 건물들, 푸른 공원들, 분주한 거리가 보이고 있었죠. 다시 한번, 이건 제가 보도에서 묘사했던 한국과 맞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근처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신선한 커피와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주문한 후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지갑을 찾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모든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제 지갑에는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 없이는 외국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말하기도 전에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손님. 다른 손님께서 바닥에서 당신의 지갑을 발견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죠.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돈, 카드, 신분증.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도움이 되었죠. 제가 보도했던 한국인들과는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간신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주에 우리는 한국 방송국을 방문했어요. 안내자가 민준이라는 미디어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었죠. 그의 사무실 벽에는 30년 저널리즘 경력의 상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민준 씨는 작은 인사와 함께 우리를 환영하며 차를 권했어요. 오랫동안 도쿄에서 우리에 대해 보도하신 후에 한국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부정적인 견해를 확인하러 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제 불편함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가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보고서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좋은 저널리즘은 기술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체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한쪽 면만이 아니라. 그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한쪽 면만 이야기해 왔던 걸까요? 우리가 진실의 일부만 공유할 때 민준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완전하지 않은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거짓말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갑이 돌아온 일,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 씨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꺼내서
침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모두 문제점과 부정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20년 동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 저를 더 무섭게 했죠.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다른 무엇에 대해 틀렸을까요? 제가 주장했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저는 누구일까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어딘가에는 제가 한 번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혼잣말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배울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 그 생각은 두렵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불확실성이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방에서 저를 일찍 깨우고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 온 지 5일이 지났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왔죠.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죠. 아침 식사 후 사오리와 저는 유명한 궁궐을 보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은 주름진 얼굴과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분이셨죠. 그분은 간단한 영어로 우리와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운전하는 동안 흥미로운 건물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제가 믿었던 것과 맞지 않는 새로운 것들로 혼란스러웠거든요. 도착해서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려 몇 걸음 걸었을 때 생각났어요.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모든 주머니를 다 뒤져보고 택시를 돌아봤지만 이미 멀리 떠나고 있었죠. 속이 확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에는 우리의 모든 지도, 연락처, 여행 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 없이는 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게 될 상황이었죠. 내 휴대폰이 없어졌어.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사오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택시에서 떨어진 것 같아. 잠시 동안 예전 생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예상했던 한국이야 라고 머릿속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죠. 사오리가 분실된 핸드폰을 신고하기 위해 근처 경찰서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경찰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작고 소박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우리 문제를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하고 있었죠. 그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우리를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신고를 막 마치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완전히 놀랍게도 우리 택시 기사님이었어요. 그는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전화. 그가 제 검은색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택시에 두고 가셨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분은 쉽게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일부러 돌아오셨던 거예요. 경찰관은 미소를 지었는데 이런 친절한 행동에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기사님께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일을 계속하러 가셨어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특별한 감사도 필요 없다는 듯이요. 이 경험은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흔들었어요. 오래된 제 믿음의 벽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긴 거였죠. 다음 며칠 동안 더 많은 벽이 무너졌어요.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무료로 맛볼 수 있게 샘플을 주셨어요. 길모퉁이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한 학생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요. 식당에서는 제가 어려워하는 음식을 어떻게 제대로 먹는지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건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아요. 도쿄에서 제가 보도했을 법한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것들은 진짜였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사오리와 저는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달콤하고 매운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머리 위로는 화려한 불빛들이 걸려 있었고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웃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수공예품을 파는 한 노인이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는 어떻게 조각하는지 보여주었는데 오랜 연습으로 다듬어진 손놀림이었죠. 그는 일본어나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저도 한국어를 몰랐지만 어떻게든 미소와 손짓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사람은 어느 나라 출신이든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그들에게도 가족, 직업, 희망,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전 보고서를 읽는 대신 노트북에 새로운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거든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시간을 잘 지킨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다.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밤에도 거리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경계를 오직 제 마음속에서만 넘나들며 편견의 벽을 쌓아왔어요. 이제 실제로 그 경계를 넘어왔고 그 벽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여전히 몇 가지 어려움은 있었어요. 우리가 방문한 정부 기관에서 한 공무원이 제 보도에서 제 이름을 알아봤어요. 그의 눈은 차가워졌고 우리 질문에 짧고 형식적인 답변만 했죠. 그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제 보도는 그의 나라에 공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공원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에 참석했어요. 가족들은 담요 위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무용수들은 작은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었죠. 중년 여성들이 우리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권했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일본이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 여성이 간단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사람과 정치는 다른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적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축제를 둘러보며 함께 단순한 저녁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연결감이요. 처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문제를 찾는 외국 기자가 아니라 다른 인간을 보는 한 인간으로서요. 한국에 대한 제 이해를 안내하던 오래된 지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오랫동안 숨어있던 편견이라는 편안한 방패 없이 미지의 영역에 있었죠. 무서웠지만 또한 흥미진진했어요. 우리의 한국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기까지 이제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날 아침,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게 만드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민준 씨를 만났던 한국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제가 보도해온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초대는 마치 깊고 어두운 동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제 가장 큰 두려움,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저처럼 옳은 것과 통제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오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결정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좀 생각해봐야겠어라고 말하고 저는 혼자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공원은 아침 햇살 속에서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즐기고 계셨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프로그램에 간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전 보도 내용을 변호해야 할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았어요. 한국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지킬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난 2주 동안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였어요. 돌려받은 지갑,
정직한 택시 기사님, 도움을 준 낯선 사람들,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인 지하철, 축제에서 만난 가족들. 제가 20년 동안 말해온 것과 모순되는 모든 것들이요. 머릿속이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타카이로는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지키고 싶어 하고 있었고, 이 여행 중에 태어난 새로운 타카이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고 있었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동굴로 들어가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주하기로 했죠. 인터뷰 당일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방송국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전에는 그냥 방문할 장소 중 하나였지만 오늘은 심판의 장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카메라 촬영을 위해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때문에 땀이 나고 있었죠. 방송 시작 전에 질문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먼저 당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이 앞으로의 보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무 긴장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어실에서 민준 씨가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고 있었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우리는 생방송 중이었어요. 민지 씨가 시청자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그녀는 제가 일본에서 20년 동안 한국에 대해 보도해왔고 주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요. 타카이로 씨, 그녀가 시작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실제와 어떻게 비교되나요?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저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국은 문제가 가득한 불친절한 곳이라고 말해왔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비록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기사들까지도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2주 동안 여기 머물면서 저는 어려운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도했던 많은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됐어요. 저는 한국의 한 면만 보여줬어요. 문제점과 갈등만요. 저는 일상적인 친절함, 효율성, 안전함,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을 무시했어요.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온 일, 제 휴대폰을 가져다 준 택시 기사님, 축제에서 만난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시를 들 때마다 제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자유롭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널리스트로서 우리의 일은 완전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민준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 선입견이 보도를 왜곡하게 했어요. 이에 대해 저는 한국 사람들과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저를 신뢰했던 일본 시청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제 말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했어요. 민지 씨는 제 솔직함에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예상했던 인터뷰가 아니었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공개적인 고백의 시련은 저를 지치게 했지만 또한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와서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잠시 후에 말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의 혼합, 당혹감, 안도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다른 무언가 느낌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의 이 여행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제 가장 깊은 두려움, 틀리는 것,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의 동굴로 들어감으로써 저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진실이요. 제가 뉴스 보도에서 단순화시켜 구성한 진실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복잡하고 어수선하며 아름다운 진실이었죠. 내일 우리는 도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2주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시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서울을 뒤로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국이 우리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마음이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가볍지만 더 충만해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것을 잃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처럼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부는 한국 뉴스 프로그램에서 제 인터뷰를 본 일본 시청자들의 메시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제 솔직함에 놀라고 있었어요. 몇몇은 제가 생각을 바꾼 것에 화를 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이메일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의 나라를 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죠. 한 메시지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방송국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일상생활에 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뉴스 보도에서 자주 놓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길 원하고 있었죠. 돌아가면 뭘 할 거예요? 사오리가 물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쳐다봤어요. 새로운 관찰들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배운 교훈들로 가득 차 있었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온전한 진실을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구름 사이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익숙한 건물들과 거리들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있었죠. 이곳은 제 고향이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떠났던 곳에 아직도 맞을까요? 다음 날 뉴스룸이 더 작게 느껴졌어요. 제 책상은 떠날 때 그대로였어요. 깔끔하게 쌓인 보고서들, 제자리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머그컵. 하지만 제 눈은 이제 그것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모여들어 제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타카이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제작자가 제가 떠나기 전에 맡겼던 특집 기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 보도에서 한국에 대해 어떤 각도로 접근할 건가요? 2주 전이었다면 저는 그가 기대했던 것을 줬을 거예요. 또 다른 문제와 갈등에 관한 이야기요. 예전의 타카이로는 우리가 항상 보도해왔던 틀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렀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한국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단지 헤드라인이나 정치적 이슈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완전한 그림을요. 그가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건 우리 시청자들이 익숙한 내용이 아닌데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그들이 그것을 봐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죠. 제가 대답했어요. 제 자신감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약간의 논의 끝에 그는 제 개요를 검토해보기로 동의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보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제가 너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자신들의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영감을 받고 있었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년간 저를 신뢰해온 시청자들을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돌아온 후 첫 방송에서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보고서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이제 제 눈으로 한국을 보았고, 직접 보는 것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귀국 후, 저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어요. 제 시각을 바꾸도록 도와준 한국 미디어 전문가 민준 씨의 편지였죠. 그는 책임감 있는 국제 저널리즘에 저를 초대했어요. 한국으로의 이 새로운 여정을 위해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생각했어요. 단지 거리만이 아니라 이해의 측면에서요. 제가 건넌 가장 중요한 거리는 도쿄와 서울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편견과 진실 사이의 거리였죠. 제 여정은 진정한 지혜가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영약이죠. 이제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새로운 역할에서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안다고 가장하지 않아요. 대신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찾고 있죠.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맞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뉴스 방송국의 제 책상도 바뀌었어요. 깔끔하게 쌓여있던 보고서들은 사라지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과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청자들의 메모로 대체되었죠. 제 오래된 커피 머그컵 옆에는 새 것이 놓여 있었어요. 서울의 카페에서 수진 씨가 선물한 것이었죠. 가끔 하나의 여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생각하곤 해요. 돌아온 지갑, 제 전화를 가져다 준 택시 기사, 그리고 제 편견의 벽을 깨뜨린 모든 작은 친절함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더 나은 무언가가 되었어요. 세상이 어떤 보도보다 더 복잡하고 더 경이롭다는 것을 이해하는 저널리스트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헤드라인이나 정치적 연설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것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볼 용기에서 찾을 수 있죠. 이것이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보상이고 진실이죠. 그리고 모든 의미 있는 여정처럼 저는 이것이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